안녕하세요. 오도현입니다. 고1 1학기 기말고사 고득점을 위한 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기말고사 시험범을 보면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이 두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단원인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은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숙련도 업 시키는 과정.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공부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의 문제인 거죠. 난이도의 편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별로 내신에 나오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신 등급을 가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평상시에 분명히 해야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인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 이 단원은 뭐냐? 이 단원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은 해석기하예요. 해석기하라는 건 뭐냐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도형을 해석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이 요구하는 바는 기본적 해석기하지만 사실 내신에 기출되는 문제를 보면 중등기하, 논증기하, 그러니까 순수 기하로 푸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고1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은 사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 원이나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런 중3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들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신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논증기하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면 곤란해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다음 두 번째, 그림 그리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식이 주어지면 축을 쫙쫙 그리고 그림을 갖다 그린단 말이에요. 뭐 직선을 그리든 원을 그리든. 근데 상당수의 문제들이 사실 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는 그림을 그릴 때 X축, Y축 4개를 4등분해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근데 실제 보면 그림은 1,4분면만 필요해. 그럼 이쪽은 그림이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크게 그리는 게 좋으니까 좀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평상시부터. 다음 세 번째, 특수한 성질 및 심화 내용이라는 건 뭐냐? 이게 경시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뭐 스튜어트 정리라든가 아니면 고등과정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지만 극선의 방정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교육과정에 없지만 내신에 분명히 출제가 돼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겠죠. 물론 뭐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원래 푸는 원리 원칙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내신에서 굉장히 불리함을 갖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연습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석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연계시켜서 사고에서 풀면은 대다수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석, 연계, 사고의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면 사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할만한 단원인 거죠.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번 기말고사 보고 끝나는 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일부 파트, 뭐 도형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1학년 2학기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는 집합 쪽의 문제에서 이쪽 내용이 또 나와요. 문제들이. 또 수완수투, 기하, 미적분까지 계속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단원은 나중을 위해서도 공부를 굉장히 충실하게 해놔야 되는 단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게 시험 연습이죠. 시험 연습. 여기 선택이 아닌 필수라겠죠. 시험은 선택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시험지를 연습해야 되느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평이한데 한두 문제가 되게 어려운 이런 시험지가 있고 반면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까칠한 시험지들이 있어요. 자, 두 종류 연습을 다 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가 까칠하게 나왔다. 근데 시험 보는데 갑자기 그 문제를 접하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완전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으면 문제가 어렵구나 라고 느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풀고 버리고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 연습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숙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의 중요성. 자,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고득점이잖아. 점수를 잘 받기 위함이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히 실수 없이 최대한 점수를 뽑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1등급 기준은 웬만한 시험지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35분 컷이 돼야 돼요. 뭐 어려운 시험지는 물론 시간 내에 풀기 힘드니까 약간 논외를 치고 그래서 많은 시험 연습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걸리는 나한테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 볼 때 그 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냐. 자, 여기 보면 마지막 거 먼저 보죠. 시중 문제지. 아이들이 흔히 보는 기본 교재인 뭐 세니나 RPM,
뭐 일품, 올림포스 고난도 블랙라벨. 좀 더 위급으로 올라가면 뭐 TOT나 하이퍼. 자, 이런 교재들은 아이들 성향에 맞게끔 적합한 교재를 고르면 되겠죠. 자, 문제는 위에 두 개인데 내신 기출. 얘는 뭐 선택권이 없죠. 최근 몇 년간 내신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인 거고, 자,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모의고사 기출. 자, 과거에 나왔던 고1, 고2 모의고사에 기출했던 문제들은 사실 내신 문제에 거의 다 묻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굳이 과거 문제들은 풀지 않아도 내신 기출 푸는 것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자, 문제는 최근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 적어도 최근 2년간 기출 문제들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런 문제가 내신 나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시 문항을 보면 요게 1등급 컷이 72점이 나왔던 2019년 경기고 내신 기출 문제예요. 이제 문제 보면 실제 1등 컷이 72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교에 맞은 학생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극상위권 아이들이 풀어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내신에서 고득점이냐 아니냐가 바로 갈리겠죠.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이런 문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풀기 힘든 문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요 문제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3등분을 시켜놨는데 실제로 중점에 갖다 그은 문제가 파푸스 중선정리라고 해서 대부분 아이들 알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문제를 3등분으로 바꾸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쪽에서 파푸스 중선, 요쪽에서 마찬가지 쓰면 풀리는 문제인 건데, 자, 경시에서 쓰이는 스튜어트 정리라는 걸 이용하면 그냥 한 방에 나와요. 한 방에. 3등분 할 때, 4등분 할 때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풀린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이나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겠죠. 파푸스 중선을 2번 쓰는 거에 비해서 한 방에 끝나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인 거죠. 일단 마지막 문항을 보면 이제 극선에 대한 문제인데 대다수 상위권 아이들은 극선을 다 알아요.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자, 이 문제는 극선을 한 번 더 꼬아놨어요. 단순하게 극선의 공식만 알고 있고 결과만 알고 있으면 푸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극선에서 파생되는 성질들까지 다 알고 있고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해석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그거를 사고를 통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평상시에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의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